선거가 되면은 여러 후보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 중에서도 돈을 뿌리겠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돈 뿌리는 게 득표의 최상의 방책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세금, 수수료 감면이나 공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간접적인 방식보다는 직접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최고다라는 확신에 찬 행동인 듯합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돈을 뿌리겠다, 현금을 살포하겠다라는 공약을 세보니까 한 손가락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뿌리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고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국민들 반발이 무엇보다 심했습니다. 그러자 유보를 했습니다. 아예 안 하겠다라고 포기한 게 아니라 유보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 시리즈를 자신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내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소득은 가장 첫째가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 공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본 시리즈, 기본 소득부터가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라는 재원 조달에서부터 당장 벽에 부딪힌 것이죠. 자, 그러게 되니까 기본소득을 맨 처음 구상을 전 국민한테 다 뿌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저항이 만만치 않자 이제는 그걸 축소해서 각 부문별로 잘게 쪼개서 뿌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게 바로 문화예술인한테 기본소득 100만 원씩을 뿌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등록된 문화예술인이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돈을 뿌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돈을 얼마나 또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재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무조건 뿌리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왜 특정한 직업군한테만 주느냐라는 반발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움찔 물러선 척하다가 다시 또 다른 직업군한테도 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농어민입니다. 농민과 어민들한테도 기본소득 100만 원씩을 주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내세운 것입니다. 100만 원 줄 테니까 표 달라라는 이런 얘기겠죠. 아마 수조 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기본 시리즈 중에는 무조건 퍼주겠다는 것인데 기본 금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 금융은 국민 누구한테나 1,000만 원씩 그냥 대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 금융이라는 이 시리즈도 참 무척 황당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본을 내세워서 전 국민한테 무차별적으로 돈을 뿌리겠다라는 것 말고 이것 말고 또다시 이재명 후보는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대량으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에 수당을 붙이는 것이죠. 먼저 청년수당입니다. 19살에서 29살까지 청년 700만 명한테 1년에 100만 원씩 청년수당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은 일자리와 희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희망을 마련해 주는 대신에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니까 청년들 나를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청년들한테 이렇게 청년들이 700만 명이니까 100만 원씩 하면은 약 7조가 됩니다. 이 7조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지 그 재원 조달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청년들을 7조 원으로 매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청년수당 나왔죠. 이번에 장년수당이 등장했습니다. 장년수당은 나이 들었죠. 그래서 퇴직한 뒤에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노년층들, 그래서 60세에서 대개 65세 사이가 해당이 됩니다. 그 노년층을 겨냥해서 1인당 120만 원씩,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12달 120만 원씩 장년수당을 주겠다라고 지금 한 것입니다. 연금이 나올 때까지는 약간의 공백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연금 나오고 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국가가 돈을 대주겠다. 공짜 돈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청년수당, 장년수당 나왔죠. 그럼 이제 남은 게 뭘까요? 아동수당. 지금의 이 아동수당은 7살까지 한 사람당 월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아동수당을 이재명 후보는 이제는 7살까지가 아니라 18살까지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전체 다한테 주겠다. 그러면은 그 젊은이들의 부모들 세대가 또 40대, 50대가 많겠죠. 바로 그 사람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겠다라는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청년수당, 장년수당, 아동수당이 나왔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중년이겠죠. 중년수당이 이제 남아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년수당이 더 있으면은 한국에는 아동, 청년, 중년, 장년 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국가가 공짜로 돈을 주는 환상적인 희한한 수당공화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수당 중에는 다자녀 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자녀들이 많은 집에는 월 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자녀 수당도 있고, 아까 청년 수당이라고 청년들한테 100만 원씩 준다는 거 있었죠. 이 청년 수당 말고 청년 면접 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면접이라는 건 뭐냐? 입사하기 위해서 시험 보러 가고 그리고 또 면접을 치르잖아요. 바로 그 취업 준비생들이 머리도 해야 되죠. 메이크업도 해야 되죠. 복장도 갖춰야 되죠. 그리고 사진도 좀 잘 찍어야 되죠. 이런 데 돈이 들어가니까 여기에도 돈을 청년 면접 수당이라는 것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면접 예상 비용이 청년들이 48만 원 정도 들어간다더라. 그러니까 이 면접 수당을 만들어서 공공부문부터,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공공부문부터 그것을 면접 수당을 지급을 하겠다. 청년들이 취직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면접을 보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러이런 돈이 들어가고 내가 알아보니까 48만 원 정도 들어간다더라. 그래서 이 면접 수당을 나는 만들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공공부문에서부터 그 면접 수당을 주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후보는 청년 면접 수당이라서 만들어서 한 번 할 때 3만 5천 원씩 경기도의 청년 19살에서 39살까지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청년 면접 수당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국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한테 면접 갈 때마다 면접 수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취직은 안 하고 그리고 취직할 생각도 별로 그렇게 없는데 면접 보러 가는 척하고 면접 수당만 받는 그런 젊은이들이 또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미리 해봅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수당은.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것 중에는 상병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상당했거나 병이 있을 때 주는 수당인 것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내걸고 상병수당이라는 것을 도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병이 들거나 다치거나 그랬을 때
생계 걱정 없이 그냥 쉴 수 있도록, 생계 걱정 없이 그냥 쉴 수 있도록 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병수당은 추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 조사에 보면은 최대 2조 원까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을 얼마를 줄지 이 부분도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가지 수당들, 여러 가지 기본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1인당 연간 100만 원 정도를 지금 얘기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계산을 했을 때 10조가 넘게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추산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수당 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서 공정수당이라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공정수당, 이게 뭐냐면은 비정규직은 1년이 넘지 않게 대체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달 정도씩 퇴직금이 발생하니까 바로 이 퇴직금을 아끼기 위해서 고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1년을 못 채우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약 1년 직전이 되는 뭐 11개월 15일 정도 되는 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월이 다 돼가지고 퇴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비정규직한테는 1년에 연 129만 원을 급여와 별도로 추가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름 붙여 공정수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까요?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불문하고 무조건 공정수당을 주겠다라는 것은 바로 비정규직의 표를 얻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정규직은 철밥통으로 가고 비정규직은 계속 내몰리고 하는 것은 노동개혁이라는 그 근본적인 과제를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유연성을 어떻게 높이면서 고용을 보호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짚어야만이 노동이 보호가 되는 것이지 현 상황 그대로 놔두고 돈으로 쳐바르는 것,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를 덮겠다는 것, 이것은 별로 그렇게 정확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100% 해소,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면서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라라고 직접 지시하셨죠. 대통령 지시 1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인국공, 인천국제공항, 인국공 사태 어떻게 됐습니까? 본사에서 채용 못하니까 숱한 자회사 만들어서 자회사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2차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여전히 비정규직은 존재합니다. 고용의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급여의 문제,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 문제, 노동의 유연성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수당 중에는 통장수당, 이장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장수당은 20만 원을 추가로 인상하고 통장수당은 추가로 10만 원을 인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돈 줄 테니 표 달라라는 그 매표 선거를 획책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급기야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한테 암호화폐를 뿌리겠다라는 그런 공약까지 등장했습니다. 곧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나오는 이익을 기초로 해서 전 국민한테 가상자산을 지급한다. 곧 암호화폐를 뿌리겠다는 것을 검토하겠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암호화폐에 친숙한 2030 세대의 표를 잡겠다는 선거 공학적 계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돈잔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의 정수가 아닐까 합니다. 이 후보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 좋다. 희망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좌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것,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현금 살포가 아닐 것입니다. 돈을 뿌리기 위해서는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째, 세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나라 빚을 내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대한민국 경제를 멍들고 나라를 재앙에 빠지게 하고 말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방만한 재정으로 어떻게 나라가 망가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핀셋 지원 필요합니다. 그러나 표를 넣겠다고 대놓고 돈을 뿌리는 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국에 빠뜨리는 그런 특급 열차에 올라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